선라이즈라는 선라이즈? 선라이즈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무역회사예요.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중국에 농수산물을 수입해가지고 뭐 기업에 대기업이나 농심 같은 기업에 납품을 하거나 판매를 하죠, 이제. 근데 이렇게 선라이즈를 세운 사람들이 전 세관원들이 이런 회사를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세관원들이 뭐 평택에 있는 회사라는데 전 세관원들이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세관 비리가 생기겠죠. 그렇죠. 장사를 잘하겠죠. 잘 아는 분야니까 법을 잘 지키면서 잘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고 할 수도 있겠지. 내가 잘 아는 분야니까 그래 아는 사람을 이렇게 해서 법을 잘 지키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이제 이렇게 그게 아니고 중국에서 콩을 사오면 여기서 관세가 많은 건 600%를 매겨요. 뭐 200%, 300% 매기기도 하고 많은 건 600% 관세를 매기는 거예요. 엄청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국내하고 중국하고 그대로 하면 우리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뭐 해가지고 팔면 이제 농약값도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대로 갖고 오면 안 되니까 관세를 많이 먹인다고.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그 지구 안에 이런 무역 지구 안에 공장을 설립해요. 가공 공장. 그러니까 콩을 수입해서 콩나물 공장 만들게요. 그래서 콩나물 공장 같은 이런 걸 공장을 만들어요. 왜 만드냐면 콩을 수입하면 600% 그렇게 해가지고 관세 나오는데 콩나물을 해서 하면 관세가 이제 한 30-40%밖에 안 먹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콩나물 만든다고 가공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콩을 수입하죠. 가공하나요? 콩나물 만들까? 이쪽에 나온 적이 없대. 콩나물을 여기서 콩은 수입해 오는데 여기 이상하게 콩나물들이 나간 적이 없다라는 거지. 콩나물은 안 나가고 이 콩을 그대로 팔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야, 멋있다, 그죠? 그렇죠. 재수가 완전 600%에서 30-40%밖에 안 되니까 몇 배의 이익입니까? 이게 이제 콩만 한 게 아니고 농수산물 뭐 참깨라든지 뭐 많은 거 있잖아요. 고춧가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대. 요게 이제 2010년에 설립을 해요. 2010년에 이런 것이 허가가 나기도 이것이 80년대, 90년대 허가 났다 해도 이게 좀 현실이냐? 이러는데 2010년에 여러분들 2010년이면 공정한 사회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어느 정권이죠? 우리 이명박 정권이잖아요. 이 정권에서는 그런 일이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이 관계자들은 보통 따이공들 있잖아요. 얼마나 보는 사람이 많아요. 따이공들이 2010년 전후해 가지고 엄청 이제 이렇게 이 중국 청도 가가지고 배가 왔다 갔다 단둥인가요? 그쪽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보따리 장사들이 얼마나 성행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이제 저도 예전에 중국 갔다가 이제 저 배 타고 갔다 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싸니까 배가 이렇게 커 그래가지고 뭐 유람선 같은 느낌이 나요. 그런 하루 정도 걸리거든요. 한 20시간 정도, 20에서 24시간 정도 걸려. 비행기 타고 가면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그래도 이제 없던 시절이니까 그래도 싸게 간다고 유람선 타고 간다고 중국 갔다가 중국에 여행 이렇게 갔다가 돌아올 때 배 타고 오는데 나한테 접근을 하더라고 어떤 분이. 이것 좀 맡아줄 수 있냐고. 맡아주면 또 돈 준대. 없던 시절이니까 그런가요? 이렇게 뭐 나야 시간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맡아주고 했는데 그때 참깨 5kg인가요? 이렇게 맡아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안 받았는지 기억을 안 나는데
아, 괜히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됐던 것이 법에 위촉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보다도 나중에 나오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통과를 하는데. 그냥 집만 지고 왔으면 내 것만 갖고 있으면 바로바로 나갈 건데 그거를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야, 그 몇 시간 걸리는 그건 몰랐단 말입니다. 아유, 알았으면 그걸 안 할 텐데. 그래 이제 그런 따이공들이 굉장히 이렇게 해서 어렵게 해가지고 그 한 건당 10만 원, 20만 원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입해오고 막 그러는데요. 선라이즈라는 회사가 생겨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 톤씩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유통을 흐트러뜨리는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했죠. 이 회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최순실이 이 회사를 접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회사 최순실가가 이제 이 회사를 접수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생기는 게 이거 그냥 이제 눈먼 돈이잖아요. 눈먼 돈. 여기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해 드셨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때 이 회사가 생기기 전에 A라는 회사가 또 비슷한 거 있었는데 A라는 회사는 관세 제대로 내고 무역을 뭐 제대로 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생기고 나니까 A라는 다른 뭐 B, C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어려워지기가 쉽죠. 그런데 이 회사는 그 2003년, 4년 이때 생겨가지고 엄청 폭풍 성장을 하고 뭐 매출이 50억에서 500억으로 막 굉장히 성장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회사가 생기면서 아니다. 그런데 이제 이 AC 회사가 이제 이렇게 고발을 할 거 아니야. 이런 회사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고발 해봐야 뭐 민원을 넣어봐야지. 조사하러 아무도 안 와. 조사하러. 아니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호를 해주고 전세관원 사람들이 비호를 해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최순실 보살님이 이제 감옥 들어가잖아요. 그래 이제 감옥 들어가기 전에 A 회사에 접근한 사람이 있어요. B라고 그럴까요? B가 요 A 회사에 접근을 해가지고 내가 요 사람들의 정보를 나한테 주면 내가 검사를 알아. 이제 검사를 아니까 요거를 비호를 해줄게. 아니 이 썬라인즈 이것들을 조사를 하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A라는 사람은 그동안 이제 해왔던 그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B라는 사람에게 정보를 주고 조금만 더 줘. 그럼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해줄게. 너희 회사를 지켜줄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B라는 사람이 이쪽에 투자를 해요. 뭐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더 많은 수입해서 뭘 하려면 그 창고가 더 필요하지 않냐 해서 1억을 들여서 창고를 건설해. 그래서 이제 건설하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건설을 하는데 건설업자가 와가지고 그냥 조금 일하다가 돈만 받고 도망가. 그리고 세관원 사람들이 일로 와가지고 자기 창고에 들어왔다가 슬슬 뭔가 슬쩍해서 가. 결국은 A라는 사람은 회사 사람한테도 물리고, 이게 이제 그 세관에서 엄청 관세 벌금들을 엄청 맞아가지고 벌금이 55억, 50여 억이나 그래서 툴툴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최순실 감옥 가고 뭐 그렇게 할 때 요걸 통째로 B라는 집단이 가져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회사들을 이렇게 가져갔고 요 B라는 사람 뒤에는 검사가 검사장이 딱 버티고 있으면서 이것들을 더 이렇게 민원도 생기지 않고 여기 A라는 사람은 그냥 확 보내버리고 완전 범죄자 만들어서 보내버리고 이 사람은 착실하게 이렇게 무역을 했는데 결국은 비투성이고 뭐 다른데 어디 갈 수도 없고 계속해서 항의를 해도 아무리 민원을 해도 접수를 해도 검사가 딱 틀어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거의 미친 듯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누구 얘기하는지 알죠?
이제 누구 얘기하는지 뻔하지. 전 검찰총장이 이렇게 딱 맡고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가 없죠. 해가지고 이 집안이, 이 B라는 집안이 요거를 그대로 잡수셨다는 정보가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 B라는 이 집단은 최은순 보살님이신데, 이 보살님의 동생이 여기에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건데요. 이 보살님은 이제 이렇게 땅이 한 19만 평 정도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땅들을 어디서 사는 거지? 그분들의 이렇게 사업 수완은 너무 이렇게 대단한 게, 아까 이렇게 A라는 사람은 감옥 보내고 벌금 맞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최 보살님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지금 20년 뭐 넘게 사업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요 사람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감옥 갔대. 모조리. A씨 하듯이, 아니 우리가 뭐 할 테니까 공장 지으세요? 뭐 하세요? 같이 투자를 해서, 우리 같이 함께 투자를 해서 뭘 만들까요? 해서 10억씩 이렇게 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에게 어떤 뒤에서 압력을 줘가지고 10억을 대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자를 내지 못하게 어려운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매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자기가 경매 받아서 꿀꺽하고. 여기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감옥 가거나, 그 자기랑 같이 일한 사람들은 모조리 감옥 보냈다. 정말 수완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나? 우리는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건 알지만 이렇게 하진 않잖아. 그죠? 부동산으로 양평에 A라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A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부지를 미리 이제 농지 이런 것들을 사는 거죠. 산에 그 전으로 돼 있고 답으로 돼 있고 임야로 돼 있는 이런 택지를 다 구입을 해놔요. 그리고 이제 이 택지를 개발을 요청을 해요. 개발을 하게 뒤에 이제 세력들이 있으니까요. 아는 사람들이, 검사들 여러 명 알아.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택지 개발을 해서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전으로, 답으로, 임야로 샀는데 나중에 이게 택지 개발해서 아파트에서 분양까지 해. 아파트 분양까지 또 다른 따님을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보통 택지 개발을 보통 LH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이 땅이 그래도 개인이 갖고 있으면 그 개인이 이걸 법인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짓고 분양까지 하는 거는 뭔가 좀 이상하잖아. 그게 아니고 여기가 양평에서 여기를 만든다고 이렇게 했으면 LH 같은 데서 들어가서 지어서 분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이거 그냥 집안에서 다 짓고 분양까지도 다 도맡아서 하고, 또 여기에서 이제 택지 개발을 해서 이익이 많으니까 양평에서 뭐 100억 내놔라, 뭐 이렇게 환수를 하는 이런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택지 개발을 했는데 과도하게 많이 하면 그분의 몇 프로를 하라고 그랬더니 100억을 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의를 제기해서 나중에 0이 됐다는 거지. 돈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무슨 이제 이렇게 수원 관리 지역 뭐 이런 데거든요. 허가도 잘 안 나오는데 허가를 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데서 몇백억 해먹고, 또 비슷한 또 다른 데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몇백억 해먹고. 너무 멋있다, 그죠? 아니 이런 걸 민원을 넣어도 검사가 이제 검사들이 기소권, 수사권들이 검소가 갖고 있잖아요. 수사를 안 해. 기소를 안 해. 그냥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발을 하면, 제가 고발당하면 무조건 수사 들어오죠. 그죠? 근데 이 검사들이 그걸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라이즈 같은 회사도 이렇게 비호를 해주고, 또 다른 회사 이런 부동산 같은 것도 비호를 해주고, 그러니까 근래 이제 뭐 이렇게 적폐 청산을 한다고 문재인 정권이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 막 그랬는데, 적폐가 청산이 됐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비리로 들어간 사람들이 신문 지상에 뉴스로 별로 안 나왔어요. 지난 몇 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적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선라이즈뿐만 아니고 곳곳에 많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런 적폐 수사해서 이런 비리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해서 들어가는 기사를 본 적이 없어. 근래 몇 년 동안. 왜 그러겠어요? 그런 민원은 넣겠지. 누가 고발은 했겠지. 고발하면 뭐해? 안 하는데. 아니, 주가 조작도 그래요. 주가 조작도 있어. A라는 회사 주가 조작. 주가가 2,000원대였어. 쭉 올라가가지고 8,000원 됐거든요. 한 3년 만에, 2년, 3년 만에 2,000원이 8,000원이 됐어요. 사람들이 이제 주가 조작할 수 있고, 내부자 거래, 뭐 자전 거래 이런 게 있어요. 내 계좌로 내가 사고, 또 통정 거래. 서로 우리끼리 이제 우리가 A라는 회사, A라는 회사 우리 5명이 이제 100억, 200억 정도 모아가지고 내가 팔고 거사님이 사고, 거사님 산 걸 내가 팔고 내가 사고, 그러면 2,000원 된 것이 3,000원, 4,000원, 4,000원 이렇게 금방 올라갈 수가 있죠. 사주니까. 또 내가 팔아서 사주니까. 거래세는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 계속 올라가면 차트 보고, 야, 이 차트 아름답다 하면서 따라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따라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제일 높을 때 이 통정 거래하는 사람들이 다 팔고, 그때는 거래량이 막 높아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하루 거래량이 수백억씩 막 되고 막 그러고 되면 이 사람들이 투자금을 여기서 다 팔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팔면 저절로 내려올 수밖에 없죠. 세력들이 들어갔으면. 이 세력이 한 뭐 6명 정도가 있는데 5명이 감옥 갔어. 하도 이런 거는 이제 이슈가 뜨거우니까 이제 검찰에서도 계속 미루고는 있어요. 수사를 계속 미루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 눈에 보이는 나쁜 거니까 5명은 감옥 지금 유치장 들어가가지고 계속 조사를 받고 있어요. 1명은 안 들어갔어. 2명 더 있을 수도 있는데 1명은 안 들어갔어. 그게 누구겠어요? 그 건희보살님이잖아. 건희보살님은 안 들어가. 검찰에 소환을 요청해서 와서 좀 조사 좀 받으세요 했더니 안 나가. 어휴, 우리는 경찰에서 오라고 해도 가슴이 떨려가지고 어서 빨리 가는데, 시간 30분 전에 가는데, 우리는 검찰에서 오라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안 나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했으니, 주가 조작에, 부동산에, 무슨 무역회사에 그 총체적인 이런 비리들이 많이 있어도 검찰에서 막아주는데 뭐. 그러면 무법천지들, 이런 분들이 더 큰 권력을 가지면 이건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이명박 거사님 예전에 기업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봤고 이렇게 해서 국정을 운영하면 우리 경제가 747 해가지고 7만 불이 4만 불인가요? 7만 불인가? 하여간에 7% 성장에 4만 불에 이렇게 747해서 쫙 성장할 줄 알았지. 본인만 부자가 되시고 이제 국민들은. 그래서 뒤에서 스님한테, 지광 스님한테도 돈 받고 할 정도로 어떻게 장로 거사님 스님한테도 수백억 받고 누구한테도 받고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엄청 늘어났는데, 그건 해먹을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해먹을 수는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들이나 나도
근데 머릿속에만 이렇게 할 저런 방법이 있지 하지 실제로 행동으로 하지 않잖아, 우리는. 그만큼 이제 양심이 있고 뭐 이렇게 보통 시민들은 소시민들은 서민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해도 양심의 꺼림낌이 하나도 없고 그냥 냉정하게 자기 걸 챙겨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 그 이명박 거사님이 보여주셨듯이 저렇게 해도 이렇게 국가의 이런 것들을 다 빼먹을 수가 있는구나. 물론 그 정권에 앞전 정권에서 누군가도 했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이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참 난감하다,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질문 있네? 무슨 유튜브에 나가도 되는 겁니까? 나 이거 해가지고 이제 감옥 갈 수도 있어. 보복 적폐수사 한다잖아. 나 적폐는 없지만 이게 뭐 큰일입니다. 이게. 그래도 제가 나라를 사랑하거든요. 제가 전쟁에는 나갈지 안 나갈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걸로 감옥 가는 거야 뭐. 네, 가야죠. 뭐. 네. 정불하세요. 우리 감옥 가시면서 다음 국회 나오실 수도 있어요.